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학년 1학기 3단원, 4단원 수학 교과서 분석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덧셈과 뺄셈 3단원, 그리고 4단원 길이 재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흐름 보시면요. 덧셈을 해볼까요? 1, 2 그리고 3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을 하는 거 이제 다시 뺄셈으로 들어가요. 뺄셈 1, 그 다음에 뺄셈 2, 뺄셈 3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뺄셈을 해볼까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덧셈 뺄셈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면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는 거. 그 다음에 네모의 값. 자, 어떤 수일까? 몇 개인지. 네, 이런 부분을 네모라는 이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자, 이것이 익숙해졌으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수의 계산까지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을 해볼까요? 1번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수 모형으로 알아보고요. 수 모형으로 알아봤으면 여기에서는 뭘로 알아보는 거예요? 세로셈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세로셈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되고요. 1의 자리 수의 합이, 1의 자리 수끼리의 합이 10이거나 10보다 클 때, 그리고 그 10을 10의 자리로 받아 올림하여 10의 자리수를 위에 이렇게 작게 나타내어서 쓴다라는 거를 여기 1번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덧셈을 해볼까요? 2에서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아까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였죠? 네, 여기서도 이제는 모형으로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로셈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드디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인데 덧셈을 해볼까요? 3에서는 어떤 답이 어때요? 10의 자릿수끼리의 합이 11이 됐어요. 그러면 10을 100의 자리로 받아 올림하여 나타내고 그 위에 100의 자리 위에 작게 1로 나타내고 그리고 남은 1은 10의 자리에 쓰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00이 넘는 두 번의 받아 올림이 아직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두 번의 받아 올림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번의 받아 올림, 10에서 100으로 받아 올림, 그 다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는 두 번의 받아 올림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두 번의 받아 올리면 아이가 여기에서 조금 당황하지 않도록 어머님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결론 딱 내면 각 자릿수끼리의 합이 10로 10과 같거나 10보다 크면 10을 바로 윗자리로 받아 올림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는 엄마도 울고 아이들도 우는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방법으로 덧셈을 해볼까요? 라고 이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한 페이지만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사실 방법이 한 적어도 4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따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거는 꼭 보시고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을 하는 의미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29 더하기 13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올림수끼리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을 먼저 더하고 3을 더하는 방법도 있죠. 10의 자리 더하고 그 다음에 3을 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는데 여기가 사실은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는 유튜브 영상은 올려드리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는 한 방법이 4가지 정도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 방송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뺄셈을 해볼까요? 그랬어요. 뺄셈을 하는 거 1번에 이제는 나와 있죠? 네, 여기에서 보면은 뺄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모형을 가지고 수 모형으로 뺄셈을 한번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세로셈으로 알아보는 방법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모형을 오히려 요새 아이들은 수 연산을 선행을 많이 해서 이 모형을 더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반드시 양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놔야 아까 여러 가지 덧셈이나 여러 가지 뺄셈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이 신모형 하나를 빌려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모형 하나를 10개로 바꿀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바다 내림수를 이렇게 위에다가 작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뺄셈 1 같은 경우는 2자리수 빼기 1자리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이랑 이야기 해줄 수 있는데 나 어떡하지? 나는 2와 8인데 2에서 8을 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10을 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뺄셈을 해볼까요? 2예요. 2에서는 본격적으로 2자리수 몇십에서 2자리수를 빼는 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십에서 2자리수를 빼는 거 수 모형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세로셈으로 이제 하게 되죠. 이것도 1의 자리로 받아 내림 해주시고 남은 수로 계산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10의 자리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거는 몇십에서 2자릿수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 뺄셈 3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2자릿수 빼기 2자릿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10의 자리에서 받아 내림을 해줄 수 있는 받아 내림을 한 수를 여기 위에다 적게끔 해주면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뺄셈을 해볼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바로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 밑에 링크 있으니까요. 이거 아이들이랑 보시고, 아까 제가 수 모형을 약간 이제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19를 빼는 방법에서 30에서 10을 먼저 빼고 20에서 9를 빼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이거 방법 말고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 채널 아이랑 같이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덧셈식이랑 뺄셈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는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뺄셈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관계를 사실 아이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기가 이제 부분이랑 부분을 더하면 전체가 됐잖아요. 전체에서 한 부분을 빼면 다른 부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전체에서 한 부분을 빼면 다른 부분이 된다. 또 다른 부분이 된다. 자, 뺄셈식에서 덧셈식을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뺄셈을 했죠. 두 부분의 수를, 이게 부분이에요. 두 부분의 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 전체가 된다. 두 부분의 수가 더하면, 전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요. 수직선상으로 나타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시면, 요거를 예를 들게요. 6에서 4칸을 갔어. 그러면 모두 몇이 되니? 10이 돼요. 그죠? 근데 10에서 4를 빼면 뭐가 되니? 6이 돼. 10에서 6을 빼면 뭐가 되니? 4가 돼.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 빼면 또 다른 한 부분이 돼 있다는 거를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이랑 전체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랑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네모의 값을 어떻게 둘까? 그래서 모르는 수의 값을 이렇게 네모라고 놓는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통해 덧셈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런데 꼭 여기에다 답을 적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답을 적지 않고 이 네모라는 식을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법은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은 아이들이 좀 쉽게 한다는 거죠. 6 더하기 네모칸을 갔는데 네모칸 6마리가 있었는데 네모마리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모두 9마리가 되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했어요?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모르는 수를 네모라고 넣고 그거를 식으로 쓰는 조금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꼭 나를 숫자를 넣지 않으면 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세수를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덧셈을 한 후에 뺄셈을 하는 방법, 그리고, 뺄셈을 한 후에 덧셈을 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세수의 덧셈이 있어요. 세수의 덧셈. 세수의 덧셈. 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수 더하기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도 된다? 순서랑 관계없이 꼭 순서만 아니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자기가 좀 선택적으로 해주는 거 순서를 바꿔도 계산이 된다는 거를 조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수 빼기 수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합 계산도 반드시 좀 앞에서부터 해주면 좋다. 세수의 덧셈만 얘만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4단원 들어갈게요. 4단원의 길이재기 단원인데요. 길이재기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자 준비했는데 자가 떨어졌어요. 자 얘기 드릴게요. 길이를 어떻게 잴까요? 그랬어요. 길이를 재는 단원에 이제 측정 단원 처음 나온 건데요. 여러 가지 단위로 길이를 재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길이라는 말이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좀 어려워서 이제는 뺐는데요. 몸 길이로 재어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자를 왜 준비했냐면 뼘이 몇 센티미터인지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엄지부터 여기까지 가는 부분은 저는 한 20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한 뼘이 어느 정도, 너의 한 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뼘의 길이를 한번 재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잘해가지고 많이 해주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기 교재인데 틀렸네요. 뼘. 근데 뼘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뼘을 우리 반에서는 이걸 정할지 이렇게 조금 상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뼘은 요걸로 재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길이를 재어보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건을 이용해서 재보는 거야. 몸을 이용해서 재보고 물건을 이용해서 길이를 재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나 그리고 물건을 이용해서 재봤으면 자를 이용한 센티미터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1c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이들이 대략 이 크기를 알아야 돼요. 자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해야지 어림할 때도 조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cm라고 하고 영어를 뭐 대부분 아이들 알고 있는데 이 크기를 소문자로 갖게 쓴다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센티미터를 쓰면 좋은 이유. 자, 여기 센티미터 쓰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연필로 재거나 몸으로 재면 그거보다는 이것으로 재면 센티미터로 재면 좋은지 무엇이 좋을까요? 누가 길이를 재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야 돼요. 엄마랑 한번은 이제는 손을 뺨을 재어보세요. 그러면은 뺨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똑같이 텔레비전을 재었는데 5뼘이 나오는데 얘는 10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길이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예,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쓰면서 누가 길이를 재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므로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있다. 정확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줘야지. 네, 바른 대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센티미터 단위를 배웠으면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어보는 거 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자를 많이 좀 재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측정 단위는 어머님들이 약간 선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 0에 맞추어서 읽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자의 눈금을 읽는 거를 좀 집에서 연습을 좀 많이 이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를 재어보는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틀리게 재고선 이거 왜 틀렸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방법 2까지 얘기했는데요. 한 클립에 한쪽의 자에 한 눈금을 맞추고, 자, 1cm가 몇 번 인치에서 3cm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로 길이를 재어보는 거, 자와 함께 노는 거, 자를 이용해 길이 재기 2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길이를 재는데 바로 재는 거, 그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7cm에 가깝다라는 말에는 약을 써준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약이라는 말을 써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길이가 자의 눈금과 가까이 있는 거. 여기 7이라고 읽을까? 8이라고 읽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어디가 더 가깝니? 그래서 길이를 어림하는 연습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는 길이 재기 단원에서는 좀 많이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이라고 나타낸 길이는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자의 센티미터 눈금에 가장 가깝게 나타낼 수 있는 값이다. 그래서 실제 길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꼭 약만 쓰는 건 아니에요. 약만 쓰지 않고 몇 센티미터에 가깝다라는 거, 몇 센티미터쯤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림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단원이랑 4단원 지금 교과서 분석 끝났는데요.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아이들이 한번 꼭 보시면서 공부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